유튜브건 네이버건 이렇게까지 여행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발리 여행 가면서 꼭 알아야 할 몇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발리에서 몇 주간 지내면서 발리에 입국하는 과정부터 발리에서 어떤 걸 할 수가 있고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거랑 뭐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랑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제 생각에 맞게끔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유튜브건 네이버건 이렇게까지 여행자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가시죠. 자, 첫 번째, 발리 입국 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뭐 만약에 경유를 하게 되면 어디를 거쳐야 된다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입국하는 그 서류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자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2차 이상 백신을 맞았다는 접종 증명서와 인도네시아 입국 비자를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 백신 2차 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많이 썼던 쿠브라는 어플이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2차 이상 맞았다라는 그 증명서가 있을 텐데 클릭하신 다음에 그걸 국제 증명서로 바꿔주시기만 하면은 그 QR코드가 영문으로 인식이 되어서 충분히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발리 입국 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도 미리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발리 입국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온라인으로 미리 해두면 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먼저 구매를 권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 경험상 그냥 평범한 오후 시간이었는데도 그렇게 딜레이가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공항에 가셔서 현장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냥 출국장으로 쭉쭉쭉 나가시다 보면은 그냥 크게 써 있어요. 저기서 도착 비자를 사는 것이구나. 달러 기준으로 33달러였고요. 인도네시아 루피아 기준으로 50만 루피아. 그리고 한화로 한 4만 몇천 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서류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 가셔서 접종 증명서 보여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비자를 구매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딜레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두 번째, 바로 택시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발리 여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 그리고 도시간 이동 때마다 항상 택시를 타게 되는데, 발리에선 대표적으로 그랩 그리고 고잭이란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불러서 타곤 합니다. 마치 한국의 카카오 택시처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어플들은 기사님과 저희를 연결해주는 이 회사가 커미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길거리에 있는 뭐 바이크 렌탈샵이나 뭐 투어 회사 같은 데서 물어봤습니다. 뭐 어디서 어디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혹시 택시를 좀 불러줄 수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그랩이나 고잭에서 나오는 금액보다 한 3분의 1 정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차가 얼마나 막히든지 간에. 그래서 뭐 도시 내에서 뭐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뭐 바닷가를 보러 가시거나 이렇게 짧게 이동할 때에는 그랩이나 고잭을 이용하는 게 괜찮겠지만, 도시간 멀리 이동을 하거나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이동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방금처럼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홍보를 할 수 없으니까 연락처를 공개하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택시를 이렇게 이용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발리에서 이용했었던 연락처를 드리면 아마 택시를 잡는 거나 예약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지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단 어느 지역이건 발리는 치안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소매치기나 여태와 범죄에 노출될 만한 상황들은 제가 전혀 느끼지를 못했었고, 또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여행객들도 없었습니다. 제가 발리의 전 지역을 다니지는 못했지만 뭐 이제 발리 서쪽에 위치한 스미냑, 짱구, 그리고 꾸따비치, 발리 중부에 위치한 우붓, 그리고 남부에 위치한 울루와트에서 굉장히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느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발리 서부 쪽에 위치한 스미냑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위로는 짱구 그리고 밑으로는 꾸따라는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스미냑이라는 도시는 발리의 청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리 서부의 관광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서핑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굉장히 팬시한 식당이나 뭐 그리고 클럽, 그리고 좋은 분위기 좋은 술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아주 도시적이면서도 아주 활발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약 바로 위쪽에 위치한 짱구라는 지역은요, 여행객보다는 발리에서 오랫동안 투숙을 하거나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특히 호주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글바글 시끄럽고 분주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은 거주지, 이런 느낌이 조금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도네시아 발리의 현지의 느낌과 그리고 그 외국인들이 만들어 온 그 서구적인 느낌이 조금 섞여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따 지역은 한창 좀 개발이 되다가 멈췄다라는 느낌이 드는 아주 좋게 포장을 하자면 조금은 힙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꾸따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뭔가 연령대가 조금은 낮은 편이고, 낮에는 서핑, 그리고 저녁에는 맥주 한잔 하면서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미냑을 중심으로 짱구와 꾸따 이렇게 조금 지역별로 분류를 좀 나눠보긴 했는데요. 제가 아무리 분류를 나눴다고 해서 이 지역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세 군데 모두에서 서핑을 아주 잘 즐길 수가 있고, 맛있는 먹거리라든지 분위기 좋은 카페 등등 즐길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발리에 가셔서 시간이 며칠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이 발리 서부 지역만 여행하셔도 충분히 발리에 좋은 기억을 남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발리의 중부에 위치한 우붓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붓은 우리가 생각하는 발리의 어떤 울창한 숲과 정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가진 도시가 바로 우붓인데요. 요가 클래스나 목공예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돈을 좀 투자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보셨었던 정글 안에 막 수영장 딸려있는 이런 멋진 호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붓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붓에는 뜨갈랑랑이라고 불리는 계단식 논, 그리고 거기서 즐길 수 있는 발리 스윙, 몽키 포레스트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잘 즐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우붓이라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발리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붓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해보면서 우붓이라는 지역은 뭔가 호불호가 조금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지 않다면 저 개인적으로 우붓이라는 지역은 좀 스킵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리 남쪽에 위치한 울루와투라는 지역인데요. 울루와투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발리의 맑은 해변을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울루와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해변이 있고, 그 해변마다 가지고 있는 모양과 개성이 굉장히 달라서 여러분들이 뭔가 맑은 바다와 멋진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싶다, 멋진 풍경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저는 단연코 울루와투를 추천을 드려요. 대표적으로는 빠당빠당 비치, 그린홀 비치, 드림랜드 비치, 이런 절벽에 파도가 부딪히는 아름다운 해변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절벽 위에 우뚝 솟은 울루와트 사원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울루와트 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케착 댄스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조금 더 유명해지는 것 같은데, 울루와트 사원 방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원숭이들이 굉장히 많고 원숭이들한테 물건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울루와트 사원에 방문을 했을 때 같이 갔었던 지인분께서 그 앞에서 조그만 옷을 하나 사고 본인의 파우치랑 이런 것들을 다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셨는데, 뭔가 틱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보니까 원숭이가 이 가방을 뺏어가지고 종이를 다 뜯고 그 파우치를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열어보는 그 모습이 이 동물이 여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원숭이여서 그런지 손가락으로 이 지퍼를 열어가지고 열고서 그 안에 딱 열어서 담배 꺼내고 카드 꺼내고 민증 꺼내고 그걸로 막 다 씹고 막 순간 근데 패닉이 와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남겼어야 되는데 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어쨌든 울루와트 차원을 가실 때는 그런 원숭이에 대한 것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울루와트는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다 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지역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바로 숙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발리 여행은 대부분 커플로 가거나 아니면 4명에서 5명 이렇게 친구들끼리 단체로 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호텔도 분명히 좋지만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는 것은 바로 에어비앤비를 통한 풀빌라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발리에서는 풀빌라 숙박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호텔 수준의 룸 서비스 같은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매일같이 뭐 모든 침구와 풀빌라 전체를 청소를 해주시고, 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요청을 드리면 거의 한두 시간 내에는 다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호텔급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우리만의 긴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풀빌라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여행 가면서 나만의 공간에서 요리를 해먹기도 하고, 나만의 공간에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막 떠들면서 놀고 싶고, 막 편하게 수영장 왔다 갔다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풀빌라를 정말로 강력히 추천을 드릴게요. 자, 5번째, 바로 흥정 꿀팁인데요. 발리에서 기념품을 사건, 서핑보드를 빌리건, 뭐 강습을 받건 간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흥정이라는 것은 필수 덕목입니다. 일례로 누군가는 우붓에서 이 발리 스윙을 15만 루피아,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15,000원 정도 주고 타게 됐었는데, 저는 8,000원을 주고 탔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인데, 이렇게 조금만 노력을 해서 흥정을 해도 여행하는 재미도 늘어날 것이고, 또한 합리적인 소비로 예산을 아낄 수도 있는 계기가 되겠죠. 일단 성공적인 흥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인께서 부르는 가격의 20에서 30% 정도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점차 합리적인 가격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여기 위에 떠있는 이 9분짜리 영상에 모든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흥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자, 이렇게 발리에 관련돼서 한 6가지 정도의 항목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려봤는데요. 영상이 제법 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발리 여행을 굉장히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발리, 제가 지금까지 25개 넘는 국가를 여행을 다녔지만 지금까지 이 정도의 만족감을 준 나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발리에서 저랑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발리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져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으며, 발리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저한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가 항상 답글을 드리고 가능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발리 여행이 진심으로 즐겁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